안녕하세요. 펄어비스를 눌림에서는 잡지 못하고 눌리고 나서 반등하려고 할 때 돌파 매수했습니다. 종목 선정은 잘 했는지 체크해봅니다. 하단의 뉴스 기사를 보면 11월 16일 당일자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특징주 펄어비스 검은사막 PC버전 중국 수출 소식의 강세, 특징주 펄어비스 검은사막 PC버전 중 퍼블리싱 계약의 사상 최고가. 펄어비스는 호재 뉴스 기사가 나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호재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흘러내려왔죠. 급등한 가격을 위에서 지지해주지는 못하고 내려와서 눌렸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저는 발견했고 곧장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발견하자마자 곧장 매수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타점이 좋을 수가 없죠. 타점은 돌파 또는 눌림이어야 합니다. 좋은 타점은 기다려야 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매수한 타점은 엄밀하게 보면 일반적인 돌파 매매 타점은 아닙니다. 그냥 매수한 거죠. 눌리고 반등하려고 하니까 매수한 겁니다. 매수하기 전에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펄어비스 매매는 성급하게 매수부터 하고 지지와 저항을 찾았습니다. 절반은 뇌동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완벽할 때 매수에 들어가야 올바른 매매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공부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뇌동매매죠. 지지와 저항을 구하고 선을 긋고 나서 호가창에도 보기 좋게 표시해둡니다. 저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펄어비스가 눌린 다음에 슬금슬금 반등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니까 결국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호가를 쓸어가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반등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수급이죠. 1분봉 차트에서 양봉이 출현합니다. 아까 구한 저항선에 일부 물량을 매도합니다. 3주 매도합니다. 저항에 일부 물량을 매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매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면 안됩니다. 저항선에 매도했습니다.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항 맞고 곧장 주가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봉 캔들이 출현하면서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많이 팔고 밑에서 다시 살 걸 그랬죠. 하지만 이게 실력입니다. 앞으로 마음을 비우고 저항선에서는 물량을 좀 더 많이 덜어내고 여유롭게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잘한 점은 아주 일부라도 물량을 매도해 보았다는 겁니다.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매도도 연습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를 저항선에서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일봉 차트 때문입니다. 펄어비스의 일봉 차트 자리는 굉장히 예쁜 신고가입니다. 이런 차트가 윗꼬리 음봉이 달린다는 상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가총액도 크고 최근 대세 테마 게임주에 속한 펄어비스의 주가가 그대로 미끄러진다고 상상하기는 힘들죠. 만약 펄어비스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그대로 윗꼬리 달리면서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게임주는 이제 종말의 날입니다. 전부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겁니다. 게임주는 아직도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펄어비스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일봉 차트상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거라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봉상 저항선에 도달해도 매도하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돌파하고 추가 상승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판단이 맞았죠. 한마디로 분봉상 저항선에 매도하기에는 펄어비스의 일봉 차트가 예뻤다는 이야기입니다. 펄어비스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일봉 차트에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가 예쁘니까 믿고 버텼던 겁니다. 윗꼬리가 심하게 달릴 차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펄어비스가 현재는 윗꼬리가 심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채우는 시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죠. 아침에 급등하고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다소 내려온 상태지만 눌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가 올 거란 예측이었습니다. 게다가 펄어비스만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게임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의 정도가 다소 커진 상태였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상승률은 펄어비스가 더 높았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시가총액도 더 작고요. 그래서 펄어비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갈아탈까 고민했지만 그러다가 엇박자가 날 것 같아서 펄어비스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장주는 카카오 게임즈인데 펄어비스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펄어비스는 중국 진출 신작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라는 뉴스 기사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할 근거와 명분을 주는 뉴스 기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식 투자, 구체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은 결국 정답 맞추기 게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도주는 트레이더들은 오늘의 주도주에 대한 답을 각자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맞추면 수익을 볼 수 있죠. 장이 끝나고 정답이라 생각한 오늘의 주도주는 카카오게임즈였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펄어비스를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등으로 매매할 종목이었다면 펄어비스는 2등으로 매매할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게임주가 강세인 상황에서 펄어비스로 매매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카카오게임즈가 치고 나갈 때 배가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도 제 갈 길을 묵묵히 갔죠. 펄어비스 일봉 차트를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분봉 차트를 보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136,000원 저항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펄어비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저는 오늘 윗꼬리를 전부 회복하지 못해도 아마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쁘게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하루 만에 고꾸라지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리면 스윙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136,000원 저항선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곧장 양봉이 나오기보다 가격을 지켜주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게 더 좋습니다. 저항선 바로 아래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한 번에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136,000원까지 곧장 양봉을 뽑아냈다면 고점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매도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돌파하기 전에 저항선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습니다. 오후장에 매도할 때 저항선과 순식간에 뽑아내는 양봉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갑자기 급등하면서 저항선 앞까지 도달하면 매도 타점입니다. 반면에 급등하지 않고 차근차근 에너지를 모으면서 저항선에 다가가면 이건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 매수 타점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종일 하나의 종목만 지켜보다가 매수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가장 확률 높은 종목 하나를 선정하고 매매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해도 참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보면 하루 일당은 벌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버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심심해도 참고 버티면서 하나의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많은 종목을 전부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종목을 매매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그 많은 종목에 대해 언제 공부를 다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의 종목만 매매한다면 정말 쉬워집니다. 딱 하나의 종목만 선택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매매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게다가 승률도 높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종목들은 배제하면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매매 안 할 거니까요. 매매를 안 할 건데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공부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종목을 공부한다고 매매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죠. 정말 중요한 종목 한두 가지만 공부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게다가 매매도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와 저항만 알면 됩니다. 지지선에서 눌림 매수하고 저항에 매도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화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전날 종목 선정하고 지지와 저항을 구해놓고 다음날 해당 종목이 지지와 저항 가격대에 도달하면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관심 종목에 내가 선정한 몇 개의 종목을 넣어둡니다. 뉴스가 있고 재료가 있고 상승률이 좋고 거래대금이 터진 핫한 종목을 뽑아 놓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런 종목은 한두 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구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장이 열리면 내가 그어놓은 선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다가가는지 지켜봅니다. 다가오면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매수할지 그냥 보내줄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수하고 나면 거기가 저점입니다. 시세 초입이죠. 지지선에서 눌림 매수했다면 거기가 저점일 테고 그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저항선까지 흘러갈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다가 저항선에 도달하면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호가창을 보면서 전량 매도할지 판단하면 됩니다. 펄어비스는 146,000원 가격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온 것이죠. 이제 안심하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갑니다. 나중에 시세를 돌려보려고 녹화는 켜두고 갔습니다. 카페에서는 MTS로 주가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저항선 146,0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주가가 다시 떨어져도 146,000원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136,000원을 깨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습니다. 당일 매매 내역을 열어보면 아마 대부분 주도주에서는 수익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종목에서 이상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게 많을 겁니다. 내동매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종목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강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잘하려면 정말 강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다가 상승 초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갈만한 종목을 지켜보다가 갈 때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급등주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활발하게 매매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럴 경우 뇌동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손실로 귀결됩니다. 그것보다는 차분하게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내가 선정한 종목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죠. 내가 선정한 종목을 지켜보다가 정말 확실할 때 한번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하루 일당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선정한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서 오늘 한 번도 매매를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매매를 한 번도 못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계좌는 아무 변화가 없죠. 괜히 이상한 종목을 매매하다가 손실을 보면 다음날에는 뻘짓한 대가를 복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차라리 매매를 안 했다면 복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기회를 노리다가 딱 한 번 매매하면 승률은 어떨까요? 정말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던 매매니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돈을 벌 확률이 높으니까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매매는 태생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매해도 계좌는 플러스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확실하고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들어가면 후회하지도 않고 정확한 매매입니다. 보통 후회하는 매매는 내가 의도치 않은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급등주가 눈에 띄어서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급락하고 손절하게 되면 후회 막심이죠. 모르는 종목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소중한 돈을 헛되게 날려버리는 꼴입니다. 항상 매수는 준비된 매수여야 합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매수할 가격을 정해놓아야 하고요. 매도할 가격도 정해놓아야 합니다. 전날 준비해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그어놓고 여기 오면 사고 저기 오면 팔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다음날에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주도주가 튀어나와서 매매해야 하는 순간도 옵니다. 이때도 매수하기 전에 미리 빠르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둔 종목이 아닌데 주도주로 부상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뉴스가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거래대금은 터졌는지, 상승률은 어떤지 등등 주도주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그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지와 저항까지 가격이 움직여줘야 거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선까지 가격이 움직이면 지켜봅니다. 돌파할 때 매수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지선까지 가격이 움직이면 눌림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겠죠.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빈칸들은 매매해 나가면서 지식을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매매 복귀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 됩니다. 매매할 종목을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제해야 할 종목은 반드시 사전에 배제해 주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종목이 과거에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지 체크하는 일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윗꼬리 달리고 내려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수했다가 그대로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종목의 패턴은 생각보다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한번 윗꼬리가 달린 종목은 여러 번 윗꼬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윗꼬리 종목은 계속 윗꼬리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매매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후성에서 당했는데 후성도 윗꼬리 달리고 그대로 내려온 전적이 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분봉 차트에서 조정 없이 그대로 상승했다가 다시 반등 없이 그대로 하락하는 특징을 가진 종목이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저와는 맞지 않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매매할 종목을 선정할 때는 윗꼬리가 잘 달리는 종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린다면 매매할 종목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윗꼬리 확인이 중요하고요. 윗꼬리 확인 다음은 121선 확인입니다. 121선이 캔들 위에 있으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치고 나가기 힘들겠죠. 121선이 캔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배열이죠. 우하향하는 종목인 경우에 121선이 캔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할 때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정배열 종목을 찾아야 하죠. 그래야 121선 저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은 최대한 많은 게 좋고 저항선은 최대한 적은 게 좋겠죠. 그래야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121선 저항을 피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은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참고할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시원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만 잘 잡는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정리하면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은 반드시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윗꼬리 확인하고 121선도 확인합니다. 윗꼬리가 많이 출현한 종목은 제외하고요. 121선이 캔들 위에 있는 종목도 제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매매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놓고 거기에서만 매매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탄탄하게 장대 양봉이 잘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고 저항도 적은 차트 자리에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매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지지선 눌림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 매도합니다. 항상 저항선에는 절반 정도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강력해서 곧장 저항선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경우를 봤죠. 3주 팔리고 곧장 내려갔습니다. 매매하고 나면 매매 복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키움 500리그 나갔을 때 매매 복귀의 위력을 새삼 느꼈는데요. 매매 복귀는 하면 할수록 매매 타점은 좀 더 정밀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니까 이상한 매매는 조심하게 되고 내동 매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점이 정밀해지다 보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모르고 반복하던 실수를 찾아내는 날에는 럭키입니다. 그 실수만 제거해도 전체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매 복귀는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죠. 매매 복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나의 매매를 개선하는 작업이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고 고쳐야 할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발전이 없죠. 발전하려면 매매 복귀를 해야 합니다. 실수를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고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려면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복귀할 때는 타점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의 이슈와 재료를 공부하는 것보다 타점을 공부하는 것이 트레이딩의 본질입니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는 공부해도 실제 매매에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재료는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물론 일정 재료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펄어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 매도하기 위한 저항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항선을 찾기 어려운데 그래도 기준 가격을 정해놓아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중간하면 안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저항선을 구하기 힘들다고 저항선을 긋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가격을 특정해서 저항선을 그어놓고 매매해야 합니다.
비단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어중간하면 결국 의사결정을 두루뭉실하게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있다면 확실하게 있다, 없다면 확실하게 없다고 말해야 하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 결국 바보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려면 양자택일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한쪽 입장을 고수해야 하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이런 관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과가 확실합니다. 매수하면서 동시에 매도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손실이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사결정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선도 찾아내기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기준이 되는 저항선을 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펄어비스가 급등하고 그어놓은 저항선 가격에서 매도했는데요.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양봉이 나왔죠. 이러면 매도 타점입니다. 슈팅의 매도, 양봉의 매도입니다. 저점을 다지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오면서 저항선까지만 상승하는 겁니다. 저기는 매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펄어비스는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려서 4%의 수익을 냈습니다. 괜찮은 수익을 봤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금액도 커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데이 트레이딩이 될 겁니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고점에서 매도했고 남은 3분의 1 물량은 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다면 스윙으로 가져가 볼까도 생각했는데요. 결국 주가가 내려와서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매매를 잘 끝내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로 성공해서 얻는 건 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이 돈으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산 키보드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하루 매매해서 이런 거 하나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인생에 재미만 찾다가는 정말 재미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욕이 없다면 물욕을 일깨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매를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매매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매매하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살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만 해야 합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내가 원하는 걸 모두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겠지만 아쉽게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젊음도 유한합니다. 인생의 길이는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선택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 성공 하나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조급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인생은 행복하겠죠. 그리고 내가 발전하면서 더욱 잘하게 되면 그것도 행복할 것입니다. 마냥 이것저것 일을 벌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결정이 그만큼 가치 있는 선택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포기할 만큼 나는 이것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하죠. 나머지 물량까지 전량 매도하고 매매를 끝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